제4절 종결 단계 1평가. 사회복지사의 개입 노력을 사정하는 것으로 개입이 실시되어 변화를 일으켰는지, 또한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 정도는 얼마만큼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사회복지 실전 평가의 중요성, 효과성 측정. 평가의 1차적인 목적은 개입 당시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효율성 측정. 동일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내었을 때 효율성은 증가한다. 평가 과정을 통해 실천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사용에 대한 책임성 입증, 재정적인 지원이나 지역사회 승인이 필요할 때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개의관이 될 수 있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성 이행, 사례의 진행 정도에 대해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줄 책임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실천 과정에 대한 모니터, 클라이언트의 반응, 계획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변화 과정에 대한 모니터를 할 수 있죠. 사회복지사의 능력 향상, 실천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반성할 기회를 갖고 새로운 활동에 반영하여 효과 있는 개입 방법을 적용해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평가의 유형, 평가 차원에 따른 분류로 성과평가, 결과평가, 가정평가, 실무자 또는 사회복지사 평가가 있죠. 성과평가 또는 결과평가는 계획된 목표에 성취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측정 도구가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관점과 생각을 사회복지사의 생각과 비교하기 위해 상담이나 질문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가정평가는 클라이언트의 시각에서 개입이 도움이 되었는지 또 원조 과정을 어떻게 인지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요소를 잘 알아 실천에 통합하고 치료적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죠. 평가 내용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한 방법이나 기법에 대해 피드백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실무자 또는 사회복지사 평가, 개입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행동이나 태도 등이 개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 피드백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사회복지사의 개입 활동상 문제점을 클라이언트가 직접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후 개입 활동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되죠.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평가 시 어떠한 비판이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통합평가가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개입 과정에 대한 평가로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주기적으로 진전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죠. 개입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정, 개선, 보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개입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입 계획을 수정할 수 있죠. 총괄평가는 개입이 종결되었을 때 산출된 성과와 효율성에 대해 종합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입이 종결되었을 때 목적 달성 여부와 관련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형성평가와 다르죠. 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평가 시에는 기관의 사명,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달성 여부, 결정 방법, 목표 달성 여부, 평가자료 활용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하죠. 통합평가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통합한 평가입니다. 평가 대상에 따른 분류로 사회복지 실전평가와 프로그램 평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전평가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와 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복지사의 개입 노력을 사정하는 평가죠. 사회복지사의 노력이 클라이언트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 자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죠. 이 종결 개념, 사회복지사의 개입으로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고 그에게 미친 영향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종결 이후 클라이언트는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개입 없이 스스로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유형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일방적인 조기 종결, 계획되지 않는 종결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약속을 어기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올 수 없다고 알리거나 자기 문제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종결을 원하는 경우를 말하죠. 이때 클라이언트는 불만이 있거나 저항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종결 전에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감정에 관하여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함께 다루어 나가죠. 사회복지사는 종결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중히 생각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클라이언트에게 맡기며 언제든지 다시 오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주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한편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기간의 기능과 관련된 시간의 제약에 의해 결정된 종결을 미리 아는 것은 이별에 대한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실습생이 실습을 종결하는 경우 실습생이 맡았던 프로그램이나 면접은 종결되죠. 실습 기간이 끝나 종결하는 것이라면 실습생은 자신이 지도 감동받고 있는 학생이라는 것과 기간을 떠나는 시기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시간적 제한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정된 종결임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는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 제한적인 개입 모델에 따른 종결. 처음부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기간을 정하고 시작하는 개입에 대한 종결로 정서적 애착과 의존이 줄어들고 종결에 따른 상실감도 감소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과제로는 목표에 대한 평가를 한다. 클라이언트가 얻은 것을 분명히 한다.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또 다른 계획을 세운다. 개입 기간에 배운 것을 클라이언트가 사회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사후관리를 계획하죠. 시간 제한이 없는 개방형 모델에 따른 종결 또는 계획을 세워나가는 종결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종결할 즈음에 사회복지사에게 매달리거나 과거 문제가 재발하였다고 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죠. 또한 사회복지사를 대체할 대상을 찾는 경우 등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결의 시기는 클라이언트에게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 없거나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사정으로 인한 종결,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단하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이동, 즉 갑자기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비협조와 동기 부족 등으로 개입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종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적절한 종결 시기 결정하기. 클라이언트와의 접촉 빈도를 줄여가면서 종결 유형에 따라 적절한 종결 시기를 달리 정합니다. 종결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상황, 개인 목표의 달성 정도, 서비스 시간 내 제공 완료 여부,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의 해결 정도, 사회복지사와 기관의 투자 노력, 이득 체감, 더 이상 만남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에 대한 합의, 클라이언트의 의존성, 클라이언트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의 적합성 여부, 정서적 반응 다루기, 사회복지사가 떠난 이후에도 클라이언트가 목표 지향적 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원조한다.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유도하는 공감적 의사소통을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긍정적인 모든 감정 표현을 허용하고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원조하죠. 특히 클라이언트에 드러난 언어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효과의 유지와 강화하기 또는 결과의 안정화.
획득된 성과를 유지 및 일반화하여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죠.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을 파악하도록 원조합니다. 표적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하고 일반화 방법 등에 대해 예측 및 의뢰 연습을 하죠. 예측 및 연습을 합니다. 의뢰하기. 의뢰해야 할 경우 기관 내부에 의뢰하는 것이 필요할 때, 사회복지사가 더 이상 그 클라이언트를 다룰 수 없게 되었을 때, 예로 사회복지사 이직, 클라이언트가 기관의 다른 직원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좋은 경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이것이 서비스 제공과 클라이언트의 진전에 방해가 될 경우, 사회복지사가 어떤 이유로든 그 클라이언트를 싫어해서 필요한 감정이입이나 은화함을 개발하거나 온화함을 개발하거나 보여줄 수가 없을 경우, 가치, 종교적 신념, 언어, 문화적 배경 등의 차이로 인해 심각하고 극복할 수 없는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평가하기. 개입 활동의 결과가 효율적인지 아니면 효과적이었는지와 클라이언트가 이룬 변화와 성과를 확인한다. 사후관리는 사후관리 계획 수립하기. 사후관리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원조 및 계획 과정이 종결된 이후에도 클라이언트가 원조 과정에 획득한 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가업은 주기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적응 상태를 확인하죠.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유지시킵니다. 종결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충격을 완화하죠. 재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과 실제적인 재개입을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죠. 종결에 따른 반응으로 긍정적인 종결, 부정적인 종결 반응, 실패로 인한 종결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종결은 원조 과정을 통해 성취한 이득으로 종결로 인한 상실감의 충격이 감소하게 되는 종결 형태죠. 사회복지사가 강점 중심과 문제 해결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모두는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정적인 종결 반응으로는 치료 및 사회복지사에게 집착, 클라이언트가 원조 관계 자체에 몰입하고 집착하는 경우로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역량보다는 약점이나 결함과 같은 병리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개입한 것이 아니었는지 검토해야 하죠. 과거 문제 재발. 계획 기간 중 발생하지 않았던 과거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로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갖는 종결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새로운 문제 호소. 클라이언트가 원조 관계를 계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로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탐색한 후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사회복지사의 대리인 발견. 클라이언트가 현재 사회복지사 이외에 의존할 다른 대상을 찾는 경우로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이런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려주고 원조해야 하죠. 실패로 인한 종결. 시간 제한이 없는 종결의 경우 어떠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을 때는 사회복지사가 종결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실패로 인한 종결은 대체로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발생시키며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현재 감정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공감적 의사소통, 수용, 따뜻함 등의 기술과 태도 등을 활용해야 확인하는 기출 OX. 평가 단계의 주요 가외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정이 있다. 청소년을 위한 10주간의 진로 집단 활동 전후에 진로 효능감 검사를 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면 이 평가 방법은 성과평가이다. 평가 단계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가정 및 총괄평가를 한다. 클라이언트의 종결의 궁극적인 결정은 클라이언트에게 맡겨야 한다. 시간 제한이 있는 종결에서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종결 단계에서는 종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을 다루어야 한다. 종결 단계에서는 개인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종결 단계에서는 변화된 결과를 확인한다. 사후 관리는 클라이언트의 변화 유지에 도움이 된다.
사후관리는 계획과정 중에 사후관리는 계획과정 중에 수시로 실시하지 않는다. 참고로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에 계획과정 중 수시로 실천하는 것은 자료 수집과 시정이 있다. 평가 및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진전 수준 검토, 사회관리 계획, 정서적 반응 처리, 결과의 안정화의 역할을 한다. 변화 전략 설정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역할이다.